자, 지금부터 좀 섬뜩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고유정 전 남편 살해한 혐의 받고 있는 영화 같은 사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범행 동기가 좀 궁금했었는데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네, 뭐 고유정이 새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 남편하고 재혼한 상황에서 청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 남편이 면접 교섭권을 그 재판을 청구를 해서 면접 교섭권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새로 결혼한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전 남편을 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경찰 고유정에게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끝내고 저 서류를 검찰로 보내는 겁니다. 송치할 때 오늘 고유정이 모습을 또 드러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개를 또 숙이고 또 머리로 얼굴을 가려서 오늘 또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 맞나요? 범행 후회하시나요? 남겨진 아이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왜 죽이셨습니까?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호송차 남겨진 아이한테도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범행을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예, 얼굴 한 호송차를 번만 타는데요.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누워서 호송차를 유족들이 저렇게 막고 있고요. 네. 심판 공개를 이러는데 오늘 얼굴 보신 분 있습니까? 이럴 거면 심사 공개 왜 합니까? 형님 시신술이고요. 아직도 머리카락 하나 못 찾았어요. 저희가 그냥 상에 영장 사진 올려놓고 물만 꺼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가족도 그날부터 다 죽어 있어요. 제주도 펜션으로 전 남편 불러서 살해한 직후에 상점에서 방진복을 사는데 그 영상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고유정이 상점 안으로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지금 남편 살해한 직후입니다. 네, 오른손에 붕대 감고 있죠. 점원에게 뭘 부탁하면서 점원이 이제 손에 붕대 감고 있습니다. 점원이 뭘 가져오죠. 뭐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밝은 표정입니다. 네. 이날 상점에서 방진복각, 커버링 테이프, 덧신 등을 샀습니다. 자, 이 방진복이라는 게 집에서 예를 들어 페인트 칠 같은 거 할 때 튀지 않게 입는 옷이잖아요. 네. 왜 샀는지 알 것 같습니다. 범행 직후에 저걸 샀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김포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도행 그 배를 타고, 타고 네. 자기 차를 몰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새벽길에 곧바로 운전을 해서 김포로 이동하는데 인천의 한 마트에 들려서 지금 방진복을 산 겁니다. 네. 경찰이 밝히는 것은 1차 시신훼손이 있었고 2차로 다시 시신훼손을 김포에 있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하기 위해서 방진복을 샀고 1차로 시신훼손할 때 그때 혈흔이 많이 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미리 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난 상태에서 네. 시신훼손을 하겠다고 해서 저렇게 방진복을 샀다 이렇게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계획 범죄라고도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10일부터 사실은 범행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때부터 뭐 그 살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그때 병원에 들려서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서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실제 살해했을 때 그 숨진 남편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또 나왔다고 네. 합니다. 이 얘기는 미리 다 범행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졸피뎀을 먹인 상태에서 범행을 네. 저질렀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 전 남편을 펜션에서 살해할 당시에 그 옆방에 아들이 있었답니다. 경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잠자는 사이에 범행을 했노라라고 진술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뭐 다시 추궁하고 이게 뭘 하다 보니까 잠은 안 자고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게임을 하면 상당히 몰입을 하는 말이에요. 다른 방에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그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뭐 하여튼 나타난 정황으로는 애는 범행 내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사진 보면은 고유정 오른편에 그 칼에 찔리는 상처가 있어서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그 남편이 수면제가 주사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저항을 했다는 뜻이고, 그런데 그 옆방에는 아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확히는 수면 유도제고 한 네. 5분 정도면 약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라고 하지만 워낙 체격도 건장했고 또 네.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항을 남편은 했던 저항을 것 했을 같고요. 거고 네. 여러 차례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1차적으로 시신을 좀 훼손하는 과정에서 다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 같은 펜션 안에 다른 방의 아이는 뭐 스마트폰 같은 걸로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애초에 문제는 양육권을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는 제주도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시 결혼해서 청주에 살면서도 그러는데 남편이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다시 제주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전 남편을. 그래서 아마 경찰은 추측하기를 현재의 결혼 상태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 또 어쨌든 자신의 몸에서 낳은 아이는 네. 그런 끔찍한 일을 옆방에서 모른 채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숨진 피해자가 제주도에 전처를 만나러 간 건 알려진 것처럼 그 이혼하고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아들을 보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저희가 유족의 동의를 얻고 그 아빠의 마음이 담긴 그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들 이름을 이렇게 노래로 부르면서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고유정이 새로 결혼한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의붓 아들도 몇 달 전에 지난 돌연사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사합니까? 수사를 하겠다면서 청주에서 제주도로 지금 경찰이 파견이 돼서요. 이게 사건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의도성은 그 사건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저지른 범죄와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네. 밝혀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정두원, 정청래 두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